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순매수에 매일 유업이 연일 승승장구하며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혜의 신고 신저가에서는 매일 유업의 밸류에이션을 점검하고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매매 전략을 세워봅니다.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유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3% 가까이 오르네요.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강한 건가요? 네, 이제 펀더멘탈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분유 시장,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유값 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분유도 프리미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분유값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고 저도 뭐 아직 뭐 이렇게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한 통을 굉장히 빨리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네.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분유의 판매량도 그렇게 증가하는 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좋은 제품들을 네.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2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의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제로투세븐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가방 컴퍼니를 제치고 이제 국내 업체 중에서는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수익 기준으로도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매일유업과 특수관계자들이 한 70% 정도 지분 갖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적자 사업부를 정리를 해서 이제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분도 이번 올해 분기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고요. 예. 해외 쪽에서는 중국 관련된 성장률이 100%가량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베트남 쪽에서도 진출했는데 베트남 쪽의 적자는 아직 뭐 빠르게 줄진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적자를 줄여나가는 단계고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을 거예요. 중국의 분유에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멜라닌 분유 파동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분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중국이 로컬 업체를 선호하게 되는데 로컬 업체들을 좀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연장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유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뭐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나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따져본다면 이게 적정한 수준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멀은 건지 어떻게 좀 판단이 가능한가요? 그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 음식료 업종 내 이제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뭐 네. 남양유업이 있습니다만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도 워낙 거래가 안 되는 뭐 이런 종목이어서 뭐 거의 비교 평가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시가총액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좀 비교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상위 업체들 뭐 몇 조 원 단위의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상위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음식료 전체 업종의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많이 오른 주가에도 불구하고 PER 한 18배 정도의 수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고평가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의 성장, 그리고 올해 기대되고 있는 이익 성장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업종 평균 수준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이 전체 음식료를 통틀었을 때 탑픽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적정한 수준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전략도 들어볼게요. 이게 한 3만 원대 초반대 물론 들어가셨다면 정말 많은 이익을 내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이 올라간 그쯤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략 세워주시죠. 뭐 이 종목은 제가 뭐 과거에 뭐 이 박소연 앵커와 같이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최근에 마켓 트렌드를 통해서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를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결정적인 뭐 계기는 뭐냐면 현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요인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 기간에선 주가가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만큼 실적이 나와도 조금 민감한 형태가 많고 예상보다 조금만 못 미쳐도 주가의 변동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보유자는 낮은 가격에 산 보유자는 지금도 적극적인 홀딩 관점, 정말로 이제 속된 말로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예. 신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최근 가격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 요인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 증권사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많이 냈는데 물론 과거치이긴 합니다만 가장 최근 리포트를 제외한다면 모두 지금 가격이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일종의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향후 체크 포인트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기관들은 조금씩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외국인들은 중국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네. 팔리고 있다 보니까. 오, 진짜 최근 들어 많이 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국 관련 자금들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라든지 네. 아니면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또 좋은 이유는 중소형주 펀드, 소비재 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들 종목의 수급이 강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쪽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뭐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재, 소재 쪽으로 시장의 그 중심이 쏠리게 되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거나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때문에 신규 매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확실한 변동 요인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매일 유압 점검해봤습니다.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모두가 박수를 칠 때 조금은 더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조금 더 주의해야 할 변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김종의 신고 신저가였습니다. 김종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